여자 사귄 뒤 갈취 후 살인, 새 여자 사귄 뒤 갈취 중 체포 파주 이기영 사건. 2022년 12월 20일 오후 10시 5분 31세 이기영은 음주운전 사범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였다. 이기영은 자신의 집으로 따라오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는 시신을 옷장 속에 넣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전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인 척 가족에게 132차례 문자를 보냈다. 수상함을 느낀 가족은 12월 25일 새벽 3시에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 이기영의 여자친구는 고양이 사료를 찾기 위하여 이기영의 집으로 가서 옷장 속에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새벽 이기영은 남성 5명에게 접근하여 술과 고기를 사준 뒤 자신은 건물 8개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며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을 죽여줄 수 있냐며 자신과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 이후 5명 중 1명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을 다치게 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이기영을 체포하였다. 피해자의 택시는 1km 떨어진 공터에 있었으며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고 이기영의 블랙박스도 삭제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이기영은 전 재산이 62만 원이었으며 합의금 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범행 후 택시기사의 카드를 이용하여 1,400만 원가량 편취를 하였으며 택시기사 핸드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아서 편취 금액은 5,600만 원가량 되었다. 조사 중 이기영의 핸드폰은 50대 우씨인 전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집도 우씨의 집이었다. 우씨는 4개월 전부터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그 무렵 우씨는 카드로 대출을 받는 등 1억 원 이상을 사용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고아 출신으로 가족이 없었고 실종되었어도 신고할 사람이 없었다. 이기영은 2017년에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우씨를 만나 사귀게 되었으며 2018년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그 후에도 우씨와의 만남을 계속해오다가 이혼당한 후 2021년부터 우씨의 집으로 가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동거하면서 폭행과 갈취가 이어졌으며 우씨의 이름으로 대출받게 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한 뒤 수천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자 2022년 8월 3일 안방에서 둔기로 우씨의 머리를 10회 내리쳐 살해한 뒤 8월 4일 우씨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하였다. 이후 우씨의 카드와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여 1억 이상 편취하였고 우씨의 아파트를 팔기 위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우씨에게 3억 5,6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가 발견되었다. 현재 이기영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새 여자친구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카드 대금을 연체시키고 있었다. 2022년 12월 29일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한편 피의자의 신상공개보다 피해자의 직업, 가족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기자들에게 공범이 있었다면 보복범죄를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우씨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으며 재판이 시작되었다. 2023년 4월 12일 1심에서 이기영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5월 19일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명령하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고 이기영은 항소하지 않았다. 10월 19일 2심에서 원심이 유지되었으며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자신이 부자인 척 접근한 뒤 이상한 핑계로 돈을 요구하면은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사장에게 돈 빌린 뒤 살인 1회 제주갈치구이 체인점. 2022년 12월 16일 양산에 살던 51세 김씨는 배를 타고 제주에 가서 갈치구이 체인점을 하고 있던 양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2시간 뒤에 집에 들어온 양씨를 아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하였고 집에서 나온 뒤 택시를 타고 해안도로에서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제주동문시장에서 내린 뒤 아내의 차량에 탑승 후 배를 타고 완도로 갔다. 부부는 완도에서 주거지인 양산으로 이동하였으며 경찰은 3일 뒤 양산의 주거지에서 부부를 체포하였다. 김씨는 식당 주인 양씨의 직원인 박씨의 고향 후배였으며 박씨의 살인 1회를 받은 것이었다. 박씨는 골프 연습장에서 양씨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문중이 땅을 싸게 넘기겠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25억가량의 돈을 받았으며 식당의 관리이사직을 받아서 운영에 동참하였다. 이후 문중 측으로부터 박씨와 양씨는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이후 양씨는 박씨에게 빌린 돈 3억을 갚으라고 하였다. 박씨는 가짜 주주 명부를 이용해 식당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양산에 있는 고향 후배 김씨에게 3,200만 원을 주고 범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획에 수차례 실패를 하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2호점 운영권과 김씨 부부의 채무 2억을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의뢰를 하여서 실행하게 된 것이었다.
12월 22일 김씨 부부와 박씨를 체포하였는데 박씨는 그냥 손만 봐주라고 한 것이었는데 살해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김씨는 반항을 하여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 하였으며 김씨의 아내 A씨는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12월 27일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2023년 6월 15일 1심에서 검찰은 김씨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월 13일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35년을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명령하였다. 11월 15일 2심에서 박씨와 김씨는 원심이 유지되었고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판결되었다. 2024년 2월 8일 대법원에서는 2심형을 확정하였다. 큰돈 빌려준 뒤에는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